번째 습관의 재발견 책은 습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습관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세웠는지, 어떤 습관을 갖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로 매일 이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전하고 다른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투자자를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가져가면 좋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6페이지의 첫 번째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자가. 자기계발이라는 목표 아래 계속된 실패. 우리들이 자기계발 책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계발 책을 정말 많이 읽죠. 근데 막 10권, 20권이 넘게 읽다가 30권, 50권이 가면서 느끼게 되는 게, 다 똑같은 말이야. 나는 알겠는데 실행을 못하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계발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소리만 맨날 하는데 내가 실행을 못할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성공적으로 변하지 못할까?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자기계발책을 좋아해서 책을 계속 꾸준히 읽었는데 다 같은 말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자기계발의 모든 말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나폴레옹 힐이 쓴 책을 가지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 현대 작가들이 다 자기화시킨 거죠. 시크릿 같은 경우에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꾸 쓰고 바라는 이런 것들도 나폴레옹 힐이 그 당시 때 이제 조사했던 꿈 적기 기술, 꿈쓰기 기술인가 아무튼 계속 적는 거를 쓰고 그 당시에 성공했던 사람들도 매일같이 쓰고 큰 소리로 외치고 했다는 거, 아침마다 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줄줄 내려오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각각의 저자들이 자기화시켜가지고 뭔가 하나의 캐릭터가 있는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죠. 결론은 실행을 못했던 것 뿐이고. 그래서 저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부지런히 더 간절히 해라고만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고 책도 열심히 읽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돈도 벌려고 하고, 배우러 다니고도 하는데, 자꾸 더 간절해지라는데, 더 간절해지기는 어려운데, 정말 그래야 되나? 근데 많은 책들이 자꾸 간절해지라는, 그것만 저한테 다그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나 그래도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야근도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자기 여가 시간이 없이 사는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더 건절해야 되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도 괜찮은데, 자꾸 모든 문제를 나한테서 자꾸 지적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마침 이 책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간절해지지 않고 나는 성공할 수는 없는 건가? 변화할 수는 없는 건가? 그냥 꼭 간절한만이 답인가? 그렇지 않은 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전략이다. 이 저자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던 거예요. 너가 이렇게 성공 못한 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네. 너가 어떤 전략을 잘못 썼던 거야. 라고 말해줬던 거였죠. 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이 에너지 자체를 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너가 전략을 잘못 쓴 거고, 너의 전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렴.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지금 성공 못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이제 다른 자기계발 책과의 맥락을 다르게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자기계발서의 책들은 너가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너가 더 열심히 간절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더 빼서 무언가 더 해야 되고, 네가 성공 못한 거는 네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만 다 하니까, 그거는 암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본인들이 틀린 게 아닌 거죠.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네가 안 해서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책을 읽고도 그 저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그 저자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 단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들을 항상 저는 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은 이 사회 구조의 문제냐?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이런 문제를 탓하는 거죠. 예, 뭐 자본가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드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돼. 예, 사회주의가 돼야 돼. 즉 마르크스나 히틀러가 돼가지고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운동권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마음을 품고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 나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에너지를 비축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 내가 이 회사라는 구조는 우리가 이제 그 자기계발 경영 책들을 읽다 보면은 자본가와 이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장에 사장이 있으면 직원은 노예인 거죠. 내가 뭐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해도 그거에 대해 돈을 누가 더 많이 버나 따졌을 때는 사장은 일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그 구조를 벗어나서 나는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고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직장 안 잘릴 만큼만 다녀. 너 승진해서 이사 될 거야? 뭐 임원 될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어? 될 수 없으면 대충 다니고 월급만 받고 안 잘릴 만큼만 일해.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사람한테 권할 때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뭐 임원 될 것도 아니고, 예. 네가 만약 임원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네가 굳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느냐? 너가 되게 열심히 10시간, 20시간 야근을 해서 회사에 뭐 몇 억의 매출을 갖다 주고 몇 억의 수익을 갖다 줘도 너한테 떨어지는 거는 적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너의 에너지를 너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회사는 대충 안 잘릴 만큼만 다니고 승진을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너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략을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5쪽에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책에서 작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걸 시켜요. 책을 읽으면서 코를 만져봐라. 혹시 두 분은 이 말을 보면서 만져보셨나요? 네, 했죠. 했죠. 네. 님 하셨나요? 코 만져보셨나요? 네. 대부분이 잘 안 해요. 저도 과거에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봤어요, 저도. 네. 아, 그러니까 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책을 읽는 이유가 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시간을 네. 사는 거잖아요. 돈을 2만 원의 책값을 들여서. 그래서 시키는 거를 웬만하면 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좋은 책들이라면은. 그래서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걸 시켰던 이유가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거죠. 책을 하루에 최소한 2쪽씩 읽어라. 네. 그리고 그보다 많이 읽는 것은 괜찮지만 그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2쪽씩 읽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게 이제 그거였죠. 새해 뭐 독서에 대한 습관을 갖는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제일 많이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독서, 책, 뭐 일주일에 한 권 읽기, 주 한 권 읽기에서 1년에 52권 읽기, 50권 이상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또 영어 잘 안 되시면 영어 등등의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지금도 저의 매일의 그 목표는 하루에 책 한 쪽 이상 읽기예요. 네. 네. 이 저자는 최소한 2쪽씩을 했지만 저는 한 쪽 이상 읽기로 해놓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어도, 술을 막 소주 2병, 3병을 먹더라도, 그날 책을 안 읽었으면은, 이제 동그라미 치는 게 항상 다이어리 있거든요. 그러면 와가지고 책 한 쪽을 대충 읽어요.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책을 읽었다라는 거지 책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냐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책을 읽고서 제가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매일매일 동그라미를 쳐가는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했던 게 있는데 그게 계속 이루어져가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승리의 그 기쁨과 승리의 우월감 같은 걸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너가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최소한에서 하찮을 정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사람은 너무나 하찮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할 거다. 예를 들어서 팔굽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도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하면은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자세를 잡고서 한 번을 하면은 아니 한 번밖에 안 해. 한 번 더 할까? 하면서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목표를 한 번만 하게, 한 번 이상으로 하게끔 잡아두는 게 그러면 매일매일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속되면은 몸의 변화를 가져와서 원래 목표했던 건강 또는 뭐 근육 아니면 다이어트 등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가 이 책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책을 읽고서 부동산 관련된 투자에 대한 목표나 습관들을 다 최소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계속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지. 제가 이제 뭐 북구성 카페에 보면은, 북구성 부동산 재테크라는 카페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나의 목표글을 매일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 목표글을 올릴 때 남들이 본다는 이유 때문에 목표를 좀 더, 보기 좋게끔, 그 다음에 좀 부끄럽지 않게끔 좀 과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길게 못 가고 한 달, 두 달 뒤에 그 목표글을 올리는 게 중단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지만 한번 실패를 겪고 나면은 이게 또 사람이 무서운 게 실패를 겪고 나면은 간성의 법칙이 작동해서 안 해요. 네. 한동안 안 하게 되고 그걸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도 중에 하나도 무조건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저를 포함해 저보다 더 훨씬 원재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 투자는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 암만 잘하고 빨리 강하게 많이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도 오래 한 사람이 이긴다.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이는 게 부동산 투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선배들, 우리의 강사들, 앞서 나간 성공한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은 오래 해야 된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중의 일부를 저는 이 책에서 좀 찾았으면 하는 거예요. 오래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최소한의 단위로 계속 줄여나가서 도전을 해보고 그 단위에도 실패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최소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건데 한 번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를 줄여야 돼요. 어떻게? 팔굽혀펴기 자세만 하자. 엎드려 뻗쳐 자세로만 하는 거죠. 네, 안 하더라도. 그럼 해보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했으면은 뭐 이미 잡았으니까 한번 내려갔다 못 가 하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나는 그 엎드려 뻗쳐 자세까지만 한 거로도 오늘 동그라미를 쳐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 책의 정말 핵심인 것 같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할 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5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 한쪽도 있고 뭐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저는 이걸 보고서 뭐 기상 후에 물 200ml 한 잔 마시기. 그냥 일 안 하면은 또 습관적으로 그냥 물 한 잔. 뭐 하루에 물 1리터, 2리터.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먹기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먹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실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물 2리터짜리 페트병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아예 하루 동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차로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걸 일일이 들고 다니시기에는 여성분들은 더 힘들겠죠. 무거우니까 물 2리터를 맨날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물을 잘 안 먹으니까 먹을까 했을 때 그냥 기상 후 물 한 잔 무조건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는 일이 물 한 잔부터 먹는 거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은 뭐 오늘 끝나고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거에 한번 최소 단위로 바꾸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